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의 슬기로운 시사상식 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시선 뉴스톡 회색 마이크 정남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두 분, 좌심방 우심실 같은 두 분입니다. 팩트체커 고독설 씨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들어는 봤는데 알게 됐을 때 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독설 이명환입니다. 시의적절한 비판으로 여러분의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켜드리겠습니다. 팩트체커 안상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아드레날린이 샘솟는 느낌, 이 시선 뉴스 톡 할 때 그런 걸 좀 확 느낍니다. 예.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적당한 어떤 신체적 자극이 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약간의 그 긴장감 그리고 기분 좋은 흥분 이런 거 좋습니다. 정말 그 회색 마이크가 쫙 끌어주시고 항상 우리 또 팩트체크가 정점 탁 찍어줄 때 아드레날린 제가 대방출. 근데 최근에 저는 SNS를 통해서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요 느낌 느꼈거든요. 그 강서구청에 귀여운 쪽지가 도착을 했는데 미국에서 한 가족이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자가격리 중이었는데요. 아이가 엉덩이가 너무 가려웠던 거예요. 환경이 바뀌갖고 그쵸.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가격리 중이다 보니 밖에 나가지도 못하죠. 그리고 의약품 같은 건 사실 배달이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 오다 보니 지인도 없고 어디 연락할 데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강서구청에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 공무원이 연고와 해충약을 사서 이 집 문고리에 걸어둔 겁니다. 와. 감동이죠. 이거 아는 사람에도 잘 못하는데 공무원 대박이다. 그쵸. 아니 아이는 그럼 괜찮았습니까? 나았죠. 완전히 나았습니다. 아이가 고맙다고 강서구청 공무원에게 쪽지를 보냈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너무 귀엽습니다. 그러면 제가 쪽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왔어요. 이름은 희원이에요. 어젯밤에 항문이 너무 간지러워서 못 잤어요. 하지만 약을 사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Bless you. 이야. 근데 이 미국에서 온 애가 맞네. 한글보다 영어가 더 또렷하네. 부드럽게 쭉 나가네. 근데 이거 약간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써놓은 것 보니까 진짜 그 마음이 느껴져서 더 정성이,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여워. 아이고 우리 보니까 엉덩이가 가려운 게 아니고 그 출구가 좀 가려웠구나. 예리하시네요. 아이고 출구 가려운 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거 못 견뎌요 그거. 예. 네, 코로나19로 사실 일상이 180도로 바뀌고 힘든 일도 많아졌지만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사소했던 고마움,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쪽지만 봐도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의 일상이 평범할 수 있도록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께 또 새삼 감사함을 느끼게 되네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는 사람도 하기 힘든데 우리 공무원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감사합니다. 시원아 그 똥꼬 괜찮지? 예. 예,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 쾌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드레날린 지향 시사 토크쇼 시선 뉴스톡 오늘의 첫 코너 시작합니다. 위클리 B급 뉴스탑 3. 아주 시원하게 달리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아이고 알고 보니 음주 수상 레저 오토바이 운행이었습니다. 부산 해경이 적발한 46살 아재는 살짝 벌을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쭉쭉 풀어보이소. 와 0.095. 허이구야. 부산 아재들 받아보면 늘 진심인 거 이렇게 안 보여줘도 잘 압니다. 그 술 자시고 운전하면 안 되는 거 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다도 마찬가지라는 거 모르지 않았을 낀데요. 그 바다가 요단강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이소잉. 학생과 주민들이 오고 가는 이 길. 그런데 이 길이 학교 안을 가로지르는 통행로라면 뭔가 좀 이상하죠. 다소 황당하지만 35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상한 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학교 공사 때문에 길을 폐쇄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학교를 통과해서 가면 6분, 돌아서 가면 15분 거리니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5년 동안에 우리가 서로 편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으니 황당할 수밖에 없답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이 둘러가도 힘든 이 길인데 이거를 갖다가 나이 든 사람이 빙 둘러가라 하는 부분들은 너무 힘든 고통을 갖다 감내를 너가 해라 이런 논리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주민들 불편한 것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돌아가는 게 멀다고 이웃집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사안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학교 시설물이기 때문에 권한은 교장 선생님에게 있다죠. 선생님, 결정 어떻게 될까요? 로봇이 택배를 배달해주고 집안에서 실시간 건강 관리가 되고 100% 재생에너지로 전기와 열을 쓰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에 들어설 미래 도시인 에코델타 스마트 빌리지인데요. 얼마 전 첫 공개가 됐습니다. 12월에 마을이 완성되는데 그때 미리 대국민 공모를 거쳐서 선정된 입주자들이 5년간 살아보면서 스마트시티에 적용될 다양한 기술을 체험하고 검증하게 됩니다. 다양한 기술들을 여기다 실정단지화 시킵니다. 뭐 3D 프린터 기술이라든지 열 지금 이제 축적 시스템이라든지 지금 미래 도시를 여기서 만들어서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을 여기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도시를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입주자 선정 결과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무려 143대 1이었다고 하는데요. 선정자들 미리 축하드리고요.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부산 시민의 시선 맞춤 시사 토크쇼 시선 뉴스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인 코너 출발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네. 코로나19 그 백신 접종률도 좀 올라가고 있고 일상으로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부산시의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힌트를 조금 드리면 오래됐는데 최근이다. 오래됐는데 최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힌트 하나만 더 줘보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프랑스 파리에 다녀왔습니다. 이거 우리 지난주에 잠깐 조금 얘기했었는데, 그죠? 이거 기억력 좋은데요? 이 정도쯤이면 알아야 됩니다. 예.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맞다. 정확한 명칭이 좀 예, 헷갈렸어요. 좀 헷갈렸어요. 이게 2030 세계박람회. 바로 이 현상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 시민들의 호응도 저조하고 그러면 부산시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2030년에 열릴 이 세계 박람회를 부산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국제 박람회 기구 그러니까 BI에 유치 신청서를 내러 프랑스 파리에 다녀왔는데요.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박형준 부산시장의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은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 기구 방문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고 부산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유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국제박람회 기구 방문에는 범정부 유치기획단장인 유명희 단장 등 정부 측 7명과 박 시장 등 부산시 관계자 8명, 유대종 주 프랑스 대사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국무총리 명의의 유치 신청서에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주제와 개최 기간, 장소, 정부 개최 의지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와 부산시가 설정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주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입니다. 현재까지는 모스크바와 부산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도시가 더 참여할지는 모르겠으나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도시의 매력과 이 전망, 비전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엑스포를 여는 주제, 비전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특히 기업들의 역할, 엑스포를 개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인에 비춰보면 부산은 상당히 매력적인 후보지가 될 수 있다. 보신 것처럼 이제 핵심을 좀 정리하자면 2030년에 세계 박람회가 열리는데 이걸 부산에서 열기 위해서 부산시장 등 관계자들이 이제 파리에 있는 박람회 기구에 가서 신청서를 내고 왔다라는 것이 이제 팩트고요. 파리에 다녀온 분들 보니까 멤버가 보통이 아닙니다. 유명희 단장 포함해서 7분, 그리고 부산에서 부산시장 포함해서 8분, 네. 주 프랑스 대사까지 한마디로 이야 이거 장난 아닙니다. 호들들합니다 이게. 근데 제 주위에는
그 세계박람회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예. 사실 저도 자세히 모르겠고 저는 그냥 이렇게 출근하거나 어디 갈 때 이렇게 현수막에 걸린 저도 거는 본 저도 것 종종 본 것 같아요. 박람회다 엑스포다 뭐 사실은 뭐 지역 축제만 가도 농산물 엑스포다 뭐 유명하다 싶은 건 저희 초등학교 때 이게 그 대전 엑스포 같이 해가지고 갔던 거. 갔죠. 그 제일 유명한. 여수 엑스포는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엑스포들과 세계 박람회, 그러니까 월드 엑스포는 급이 다릅니다. 우리 팩트 체커와 고독설 씨의 체급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이거 너무 비교- 적절했나요? 비교하는 게 딱 와닿네요. 예. 그쵸. 그게 참 누가 보면 죄송해요. 자기도 요만한 줄 알겠다. 아니,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뚱뚱한 사람 놀리면 뚱뚱해진다. 조심하세요. 반성하겠습니다. 네. 그 회색 마이크 설명을 좀 제가 이어가자면 박람회에는 등록 박람회, 인정 박람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네. 있답니다. 근데 이 등록 박람회가 주제도 훨씬 광범위하고 기간도 6개월 정도로 길게 하고 그래서 이게 세계 박람회라고 불린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여수 같은 경우에는 이 등록 박람회가 아니고 그냥 전문 박람회라고 해서 기간도 뭐 한 3개월 정도로 짧고 규모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세계 박람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면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는 거죠. 올림픽도 우리 경제 기대 효과라든지 국가 도시 홍보 효과가 상당하잖아요. 세계 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동안 개최가 되고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 61조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유치장을 내밀었다는 거죠. 야. 박형준 부산시장이 25일 날 파리에서 귀국해서 얼마 전에 본격적인 이제 유치 활동에 들어가면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실게요. 구체적으로 가상 전시관 운영과 바다 위 플로팅 전시관 구축은 물론 가덕 신공항 건설과 도심형 초고속 교통수단 마련 등 교통 접근성을 강화해 부산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가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와 첨단 산업의 창의적 열정을 온 세계로 전파하는 전파 기지가 되길 기대합니다. 부산의 심장과도 같은 북항 일원에서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취임 후 첫 해외 마케팅 일정을 소화하면서 저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왜 이런 거만 보면 이 가슴이 좀 뛰거든요. 해외 나갔을 때 딱 우리 한국 사람 만났을 때처럼 맞아요. 그게 좀 있어요. 부산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지. 이 보니까 좀 애매하다던데요. 청사진이 쫙 나오고 있긴 한데 이대로 가다가는 뭐 부정적인 말로는 뭐 물 건너간다 얘기도 있고 좀 결국은 이게 좀 없어가지고 네. 힘들다고. 아무래도 이런 대규모 행사는 쩐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 전에 전쟁하면 또 옛날에 이 나이 나오는데 옛날에 그 박진영 씨 나왔던 박진희 씨하고 그 드라마에서 남자는 상처를 주지만 돈은 이자를 남긴다. 영원이네요. 고독설 씨의 말처럼 돈은 이자를 남기고 그리고 큰 행사에서는 결과를 남기는데 쩐이 좀 부족하긴 한가 봐요. 최근에 부산시가 이제 전문가에게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려면 어느 정도의 홍보비가 있어야 되냐라고 자문을 했는데 100억 원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부산시의 이 세계 박람회 홍보 예산은 얼마일까요? 좀 많진 않은 것 같은데 딱 그러면 오케이 절반 50억. 50억. 조금 더 내려갑니다. 그럼 그 50억의 절반 25억. 좀 인심 좀 후하게 써주세요. 아니 근데 더 깎아도 돼요. 100억 이상 든다는데 이거 뭐 이미 4분의 1인데. 올해 홍보 예산은요 7억입니다. 작년에는 4억이었고요. 그나마 3억이 조금 올랐어요. 네, 10억도 아니고. 7억. 대국민 홍보나 인식이 부족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예. 아니 원래 작년에 알아보니까 이 세계 엑스포가 두바이에서 열리기로 했잖아요. 두바이는 전 국민이 세계 박람회에 완전 미쳐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아유 이래갖고 괜찮겠나 이거 되겠습니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 프랑스 파리, 중국에서는 정저우 그리고 광저우 두 개 도시, 캐나다 토론토,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페인 바르셀로나, 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제르바이잔까지
도전한다고 하는데 이거 들어봐도 쟁쟁한 도시들이거든요. 그렇죠. 부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좀 이게 좀 분발해야 됩니다. 진짜. 네. 이 소식을 들었다면 아마 부산시가 현타가 제대로 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대대적인 예산 증액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곧 시선뉴스 톡에서 이 위클리 비급 뉴스 탑3에서 이 예산 증액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간 유치위원 단장을 내정하려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때부터 작업을 해왔는데 그게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진척을 보이다가 지난 6월 11일 결정이 됐답니다. 결정이 됐어요. 예, 지금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인지. 그렇죠. 조금 긴장감 있게 발표를 하도록 합시다. 뭐 긴장감이 약간 권투 경기처럼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자, 돼요. 권투 경기처럼 됩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해볼게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민간 유치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전 한국무역협회장, 전 산업부부 장관, 국무조정실과 정책기획수석 비서관과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지낸 김영주. 분위기가 갑자기 쏴해졌습니다. 누군지 예.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예.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좀 낯설어서 찾아봤습니다. 말씀드린 프로필처럼 나라인 일을 좀 쭉 해오신 관료 출신 재계와 통상 분야 전문가이십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참 힘들게 했는데 이렇게 자리 맡아주셔가지고 우리 박수 한번 일단 보내드리죠. 힘 한번 파이팅 한번 길을 넣어드려야 됩니다. 대단하세요. 진짜. 얼마 전에 보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단도 꾸리고 부산시의 관련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범시민 유치위원회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건 말로만 해서는 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있죠. 우리 주변에도 있죠. 이분은 속고만 살았는지 항상 확인을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시선뉴스톡에서 또 활시 한번 당기는 겁니까? 그렇죠. 해가지고. 간다 김 PD.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시청에서. 최고입니다. 일단 그 장면 영상으로 만나보실게요. 최근 부산시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과연 월드 엑스포가 무엇인지 한번 범시민 유치위원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엑스포가 과연 무엇인지 시민들이 잘 모르는데 월드 엑스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올림픽, 월드컵 이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참가하는 그런 글로벌 메가 이벤트지 않습니까? 근데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이제 스포츠 중심의 행사고 우리 엑스포는 경제, 산업, 문화, 예술 모든 게 총망라된 그런 이제 행사인데요. 만약에 유치를 했을 때 시에서 얻는 파급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일종의 큰 국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투입하게 되는 비용이 그건 한 5조 원 가까이 투입이 되니까 그거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효과들이 우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관련되는 많은 업종에 그만큼 이제 일거리가 생기고 매출이 오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고용이 창출이 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지금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한 61조 원 정도에 이를 걸로 보고 있고 또 고용 창출이 한 50만 명 이상 될 걸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시는데 시민들은 아직까지 그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은데 한번 시민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제가 이 엑스포 추진단에 일을 보니까 정말 하면 할수록 이 엑스포라는 게 정말 부산에서 정말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하면 할수록 느낄 수 있거든요. 왜 그렇죠? 이게 정말 이 부산이라는 이 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이 기회가. 이걸 놓치면 저희는 정말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부산이란 도시를 네. 아는 나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네. 유치를 하게 되면 부산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아주 크다 이 말씀이죠.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부탁드리고 저희도 예,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두 분은 2030 세계 박람회가 부산에 유치된다라고 하면 어떤 점이 큰 역할을 해서 유치될 것 같다. 뭐 이런. 시선 뉴스톱. 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예. 잘한다. 잘한다. 당연히 뭐 K컬처 아닐까요? 예. BTS 진짜 빼놓을 수 부산 출신 두 명이 아닙니까? 그럼요. 정말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이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예. 이건 진짜 따라올 수 없어요. 우리 색깔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교류할 건 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한 문화 콘텐츠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K 방역.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정할 만큼 정말 안전한 나라입니다. 코로나 방역 얼마나 세계인을 우리가 감동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락다운 한 번 없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저력이 있고 저희는 믿음직합니다. 예. 두 분이 말씀하신 우리나라 강점이 이번에 부산이 유치 신청서에 제출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주제를 예, 포함합니다. 네, 이게 예. 주제가 뭔데요? 주제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향해. 너무 멋지잖아. 대전환. 이제 막 제가 설레기 시작했어요. 심장아 나대지 마. 근데 이게 노래도 있던데요. 2030 세계 박람회 유치송 부산 박람회 유치송. 그래요? 예, 예. 오. 한번 들어보실까요? 미래 부산 엑스포 라라라라라라라라라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샹제리제 그거잖아요. 프랑스. 한번 해봐요. 아 미래 부산 아 엑스포 라라라라라라라라라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오, 좋다. 향해. 아니 근데 이런 유치송 같은 거는 BTS가 좀 불러주고 하면 진짜 좋지. 이거 진짜 힘 실릴 것 같은데. 아, 파급 효과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아미한테 그냥 한 방에 예. 그냥. 저기 방시혁 대표님 보고 계시죠? 요거 힘 좀 써주세요. 네, 오늘 시선 뉴스톡은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본격화 시동에 있어서 부산 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요점들을 콕콕 짚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쓴소리도 했는데 다 이게 세계 박람회를 부산에서 유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거니까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치하시는 분들한테 기 좀 한번 팍팍 불어 넣어줍시다. 좋습니다. 우리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가자! 화이팅! 네, 다음 주 더 힘나는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뉴스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